Emergencies, what service? Some people are trying to kill me. They've just killed two others. Sir, And calm down, sir. Sir, is the aggressor still with you? 작품 피드백을 보며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은 애매모호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 스릴러 영화로서 관객에게 줘야 하는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한정된 공간 혹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 하나 없었으며 지나치게 묘사되는 폭력과 자극적인 대사들은 작품이 관객들에게 주고 싶어하던 메시지마저 흐릿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작품을 보며 남는 것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방송을 이용하고 또 이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경고라는 현 미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성이었을 텐데 그마저도 작품의 완성도가 부족해 메시지보다는 고집 가득한 잔소리 정도로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1월 5일 개봉한 피드백이 놓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작품에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주세요. First of all, you are to carry on with the show. Secondly, you're going to follow our instructions without any questions. Thirdly, if for whatever reason the broadcast is cut, you're going to pay for it. 사실 이런 한정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공포, 심리 스릴러 작품들은 의외로 찾기 쉽습니다. 지금은 폭력을 나열하는 데 불과한 프랜차이즈로 전락한 소우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베리드, 폰부스가 있고 한국에선 이제는 잊혀진 한물간 DJ가 라디오 방송 부스에서 사건을 풀어나간다는 점은 더 테러 라이브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릴러 영화일수록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몰입하기 쉬워집니다.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가 비약적으로 줄어들고 훨씬 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특히 잘 활용한 작품은 폰부스일 텐데요. 지금은 찾기 힘든 공중전화 박스를 메인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범인과의 통화만을 통해 사건을 진행시키는데도 엄청난 몰입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작품 피드백은 라디오 부스라는 조금 더 넓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장소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나름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진행할 정도라면, 그리고 이런 정재계 이슈들을 다루고 비판하면서 청취자들을 모았던 DJ라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자비스는 이런 캐릭터를 전혀 살리지 못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또한 지금은 서로 소원한 관계가 되었지만 나름 합이 좋았던 파트너 DJ인 앤드류와는 몰래 작전을 세우고 인질범들에게 대응하는 모습은커녕 앤드류 한 명을 통제하지 못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방송 부스 안에 비밀 통로 같은 게 있어서 그곳으로 빠져나간다는 설정은 한정된 공간이라는 매력을 반감시키기까지 합니다. 작품을 보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조금 덜어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작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매력조차 놓치니 남는 것은 캐릭터뿐인데 문제는 이 캐릭터들마저도 매력이 없거나 다분히 어디서 본 듯한 기성품같이 돼버린 것이죠. two men have stormed the studio and they're holding Claire and Anthony hostage. And they need you to tell us what happened in room 221. You're on air. 인질범들은 과거 자비스와 앤드류와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이런 인질극을 꾸몄다고 말합니다. 인질범은 총 3명. 하지만 이들이 가면을 벗기 시작한 순간부터 캐릭터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런 인질극에서 특히 피드백에서 인질범들이 가질 수 있는 메시지는 사실 무궁무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명으로 거짓말을 양산해내는 페이크 뉴스, 일명 찌라시, 혹은 악성 댓글일 수도 있으며 폭력과 자극적인 것을 화면 너머로 즐기는 위험한 네티즌들로도 해석할 수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작품의 제목, 피드백을 납득시키고 긍정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질범들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부터 그 의미가 작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질범 3명은 각각 가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의 피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믿고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폭력으로 그걸 표현하는 사람, 이렇게 3명의 사람으로 뜻할 수 있는데 결국 가면을 벗음으로써 다른 인질극 영화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조합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무리를 움직이지만 결국 얕은 논리만 가득한 리더와 항상 흥분해 있어서 이를 그르치는 요소를 제공하는 행동대장, 그 안에서 그나마 가장 정상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들과 함께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멤버까지. 가면을 벗기 전 이들은 익명이라는 폭력성의 상징으로 존재할 수 있었지만
가면을 벗음으로써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로 일을 벌인 위선자들로 무게가 떨어지게 됩니다. I know guys like you. Just want girls to be at your service. To keep their mouths shut. 문제는 빌런이 이토록 매력이 없으니 주인공인 자비스 또한 빛날 순간이 더더욱 부족해지는 것이죠. 애초에 인원이나 체격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통찰력, 상황 판단력이 보여야 하는데 자신에게도 딸이 있다는 둥,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둥의 말만 뱉게 되고 이걸 또 흔들리는 멤버들 때문에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객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죠. 항상 날카롭고 예리한 말들로 팬도 안티팬도 많은 DJ가 감정에 호소하는 말로 인질범들과 대화를 하려 하고 심지어 그게 먹힌다니. 캐릭터들의 매력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결국 극한의 상황에서 같아진다라는 말을 할 것 같았으면 우린 이 작품에서 어떤 차별성을 찾아야 했을까요? What did you do to the girls in room 221? Get up, tell them we're not finished yet. 결국 제가 작품을 보며 느낀 것은 이겁니다. 속빈 강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인 것이죠. 스틸라이프라는 작품을 인상 깊게 봐서 에디 마스단 배우가 나온다는 점만으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장르적 매력은 부족하고 캐릭터들은 인질극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클리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 시의성은 더욱더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작품의 중간중간 시답잖은 코미디를 넣지 않고 하나의 톤을 일관되게 가져간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작품 자체가 워낙 그저 그런 영화로 느껴져서 그런지 딱히 추천드리긴 어렵겠군요. 사실 스페인에선 2019년 3월 이미 개봉을 했었지만 한국에서 2022년 1월이 돼서야 개봉한 작품인 걸 생각해 본다면 창고 영화인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화 등대에서 비춰본 작품 피드백, 스스로 깎아내린 장르적 강점이라는 평을 하며 오늘 리뷰도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was meant to be easy. Really easy.